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사인 대표 헤라쌤 이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이사 궁금이쌤 정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따로따로 이사님 따로 그다음에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따로따로 해서 했는데 좀 어머님들이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는 것도 혼자 이렇게 답변 드리려면은 이렇게 좀 약간 우리도 상호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님이 또 보신 거랑 제가 또 본 거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비사인에 질문 들어오는 거거나 그리고 서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글 남겨주시면은 좀 이렇게 한번 촬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사님은 베이비사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가까이 네. 돼 가죠. 예. 저는 20년 가까이, 20년 딱 안 채워졌는데, 20년 이상 20년 됐지. 20년 됐네요. 2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 되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또, 지금 아마 베이비사인 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점들, 그리고, 엄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육아 상식 같은 것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베이비사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베이비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베이비사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함축적인 그렇죠. 그럼 이 표만 봐도 있죠.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베이비사인은 첫 번째 네. 누가 하는 걸까요? 베이비사인은 베이비가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누가 양육하느냐,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하는 대상이 엄마랑 아가랑 아니면 양육하시는 분이 이제 어린이 선생님이거나 또 이제 아빠거나 할머니거나 예전에 우리 조부모 교실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베이비사인을 배워서 어머, 뭐 요새 엄마들이 이런 것도 배워 이러면서 되게 성황리했었죠.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육자와 아기들이 하는 게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베이비사인은 언제 하는 걸까요? 언제라고 하면 이제 시기가 두 개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를 보는 거랑 그다음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잘 시간 동안에 언제 하는지. 하루 일과지.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언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추천드리는 거는 100일 정도 지나면 아기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깨어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엄마랑 나 놀이가 필요해요. 엄마 나 눈 좀 마주치고.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웃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네. 엄마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뭔가 해줘야 되겠다. 아이에게 좀 새로운 말들을 보여주고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양육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나서부터 어머님이 한 번씩 쌓인 놀이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하다가 일찍 시작하는 애들은 사실 좀 18개월, 16개월 되면 벌써 이제 언어가 막 한두 개씩 막 튀어나오면서 되게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24개월 정도까지를 보고 또 이제 뒤늦게 언어 발달이 늦었다. 아이가 언어가 좀 느리네요. 이런 애들은 우리 20개월에 시작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작이 인문이 좀 늦게 오는 아이들. 늦게 와서 네. 이제 알았어요.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어서 이제 찾다 보니까 베이비사인 알게 됐어요. 이래서 오신 분들은 이제 30 몇 개월까지 한 35, 6개월까지 언어가 팍 트이는 그 전 단계에 이 베이비사인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6개월부터 한 24개월 정도까지 저희가 추천은 드리죠. 그럼 세 번째로 베이비사인은 어디에 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사인은 뭐 아이랑 엄마 또 이제 그런 양육자가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 아니면 집 안, 집 네. 밖이면 집 밖.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베이비사인은 언어기 때문에 베이비사인을 하면서 이제 아이랑 우유 먹을까, 우유 줄까, 뭐 더 줄까, 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세요. 엄마, 아빠 안녕, 빠이빠이, 뭐 이리 와.
전화 왔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놀이터에 가게 되면은 놀이터에 관련된 또 그쵸. 사인들을 하게 되고, 또 동물원에 가게 되면 동물에 그쵸, 관련된 그쵸. 사인을 하게 그쵸. 되고. 그래서 어디서든 사실은 어머님이 어디서나 할 수 가능하다. 어디서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계속 상호작용은 그쵸, 뭐 그쵸. 어디서나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어디서든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네 번째로 베이비 사인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베이비 사인 말 그대로만 하면 베이비가 하는 사인, 베이비가 하는 신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베이비의 신호는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다음 찡그림도 있고 뭐 짜증도 있고 화냄도 있고 놀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특히 아기일수록. 네, 그런데 그렇죠. 그냥 미묘한. 그쵸. 그런 감정들을 엄마가 관찰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걸 줬을 때 기뻐하고 아이가 싫어하는 걸 하면 짜증내고 하는 거를 엄마가 좀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신뢰감과 상호작용이 계속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사인은 무엇이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기가 보내는 모든 신호들 짜증내고 울고 웃고 뭐 찡그리고 모든 것들 아이가 보내는 모든 신호들을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엄마랑 아기랑 하는 약속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뭐 이렇게 하면 할머니한테 업힌다거나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리모컨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집에서 늘 하는 그런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부모랑 아이랑 우연치 않게 했는데 동작이 맞아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인들이 아이랑 엄마랑 하는 그 커넥트 되는 상호작용이 되는 사인이 많으면 아기랑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인들을 미리 엄마가 조금 많이 알고 말을 하면서 동작을 함께 하면 아기가 그걸 보고 모방하는 심리가 강할 때 그걸 배워서 아직 말은 안 되지만 인지하고 있고 그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베이비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이라는 거에서는 의사소통을 베이비 사인을 이렇게 동일시되는 말일까요? 그쵸. 아기들이 언어로 발달되는 과정이 눈맞춤 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음성 언어, 뭐, 엄마,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그러다가, 아직 단어는 알지만, 저게 기저귀인 줄도 알고, 엄마가 맨날 보여주는 핸드폰인 줄도 알고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몸짓 언어, 제스처, 손짓 언어, 또 표현 언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걸 통틀어서 이제 베이비 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 언어로 넘어가는 요 시기, 과도기. 네, 요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베이비 사인을 그 이후에 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굳이 베이비 사인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놀이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게 베이비 사인이에요. 네.